그런데 이 적당한 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늘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선한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항상 뭐 조리된 음식, 인스턴트 음식, 어찌됐든 여러 독소들이 있는데, 이런 독소들은 말 그대로 영양이 아니라 독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은 이 독소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제거하려는 과정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제거하는 과정이 네, 오늘은 매주 오셔서 암 환자의 시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죠.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미리 좀 예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과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일단은 뭐 실제로 정말 병원에서는 이 환자는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즉 몸에서 암이 사라지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정말 치유가 되는 기적 같은 사례들이 있죠. 그럼요. 특히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한 3년 전쯤에 한 3 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뭐 표준 치료, 여러 표준 치료들을 권하는 것을 조금 미루고 먼저 몸 전체에 암이 퍼져서 스스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실천하시면서 뭐 3년 이상 계속 수명을 연장하신 분을 또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굉장히 사실 많죠. 의사 선생님들이 저는 좀 굉장히 슬픈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3 개월이다, 6 개월이다, 1 년이다. 그런데 연구소에서도 뭐 6 개월 남았습니다 한 분 좀 1년 이상 살고 계시고 1 년입니다 하신 분도 또 지금 뭐 1년 6 개월 넘게 계속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단정짓는 것은 너무 환자분들에게 좀 큰 용기를 잃게 만드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충분히 어떤 환경이 됐을 때 또 회복하고 또 자생하는 능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 몸 안이 암세포가 자라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면은 암이 없던 사람도 금방 언제든지 암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암세포가 정말 살지 못하는 몸의 환경이라면은 정말 어떤 암이 있더라도 그 사라지는 이 시간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술이나 뭐 항암 방사선 이런 걸 통해서 보이는 암을 이제 치료하는 쪽으로 현대 의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해 왔지만, 궁극적으로 내 몸의 환경 자체가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사실 궁극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또 있던 사람도 사라지기도 하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암을 없애는 것도 해야 되지만 암이 사라지는 정상적인 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으니까 건강한 뭔가 대사 환경이 있겠죠. 이 대사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때로는 이 대사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이 재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전이 재발로 인한 사망률이 90%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서도 다른 조직에서 또 암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자. 99% 정상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자. 하루에 암만 집중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암 환자들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소장님과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사실 정상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도 다 암세포가 몸에 있다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암의 씨앗은 다 있죠. 특히 이제 종양 줄기세포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나 뭐 암세포는 하루에 5천 개씩 생긴다. 이거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통설로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밤 시간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동안에 우리 몸이 또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낡은 세포, 돌연변이 세포, 문제 있는 이런 세포들이 계속 사라지는 면역 세포들이 그걸 제거하는 일들을 잘 해내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제거하는 기능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암세포가 이제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고 뭐 저를 포함해서 현재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 환경이 켜졌느냐 켜지지 않았느냐, 면역 세포가 잘 작동하느냐 잘 작동하지 못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제 관건이 된다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 궁금하실 텐데 대체 어떤 우리 몸의 환경이 암세포가 좋아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몸인지 궁금해요. 어떤 환경이 되면은 암세포가 굉장히 잘 성장하게 되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탄소가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그 나머지 찌꺼기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자 하나를 잃은 이제 산소 분자입니다.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우리 몸속에 있는 뭐 세포막, DNA 이런 혈관 내피세포들 이런 데를 많이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산소를 누구나 호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생겨나요.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적당한 수 안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역할들도 해요. 그런데 이 적당한 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늘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불안정한 산소 분자들이 DNA나 세포막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세포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과하게 생겼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세포의 돌연변이가 더 쉽게 일어나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활성산소가 왜 많이 생겨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과한 식사, 과식, 또 과산화 지질, 지방이 산패된 상태, 그리고 과한 운동 이렇게 과자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일 빼고 과자가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도 보면 활성산소에 굉장히 사실 관리를 하거든요. 그걸 줄이는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기도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는 직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노화가 빨라지기도 하고 몸 전체에 문제가 옵니다. 또 과산화 지질, 한마디로 이제 튀긴 음식이에요. 여러 번 튀긴 음식,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을 가지고 튀긴 음식을 먹으면 거기서 또 굉장히 몸에서 불필요한 이 소화,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또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과식도 마찬가지.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될 때 이 활성산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은 몸에서는 세포막이나 DNA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활성산소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카탈라제라든지 SOD라든지 또 뭐 글루타치온 이런 시스템이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원료들이 잘 들어와야 되고 그 원료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성분에 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신선한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항상 뭐 조리된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또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독소가 많은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라는 건 또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몸에서 바로 느끼는 독소, 또 마음에서 만들어진 독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또 이제 몸에 쌓이는 독소도 외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독소가 있고요. 또 소화 과정 중에 생기는 대사산물 찌꺼기 독소도 또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독소들이 있는데 이런 독소들은 말 그대로 영양이 아니라 독소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독을 해서 없애야 돼요. 간 해독을 통해서 또 신장을 통해서 또 피부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없애기 힘들겠죠.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치우기도 힘들고 치우는 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듯이 내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았을 때 내 몸에서는 해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찌꺼기 독소들이 또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 독소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제거하려는 과정을 만들게 돼요. 바로 제거하는 과정이 염증이죠. 이게 손에 상처 나서 생기는 그런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니라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 때문에 이 염증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염증이 많은 몸이 되다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어때요? 일이 많아지죠. 일이 많아지면서 너무 많은 염증들을 해결하느라 굉장히 이제 더 또 지치게 됩니다. 염증이 많은 몸은 만성으로 바뀌면 혹이 될 수도 있고 이 혹이 또 오래되면 암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몸은 위험한 몸이고 바로 이 염증의 원인인 독소가 많은 환경이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독소, 바로 이제 마음의 독소죠.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는 좀 뭐 잠시 받고 풀면 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랜 기간 쌓여 있는 스트레스 있죠. 오랜 기간 감정의 어떤 억눌린 상태,
깊은 갈등 상태, 또 어떤 원망이나 배신이나 미움 등이 굉장히 묵혀 있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 기능의 오작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독소, 오래 묵은 이런 스트레스들은 이 신경계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세포 활성이 또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보이는 독소, 보이지 않는 독소 이런 것들이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